버리지 못한 물건들 사이에서 숨이 막힐 때.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티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의 집안은 세월이 쌓인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장에는 이제 입지 않는 옛 옷들이 겹겹이 걸려 있었습니다. 찬장에는 잘 쓰지 않는 그릇과 잔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에는 젊은 날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들이 흐릿해진 색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마티아는 저녁상을 치우고 홀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쌓여 있는 물건들을 보는 순간 숨이 조금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어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떠나버린 사람의 편지와 젊은 날 아이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웃음이 났다가도 곧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걸 버리는 건 그때의 나를 버리는 것 같아서 못 버리겠다. 마티아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을 돌려 집 안을 보면 마음이 또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지저분해진 것 같다. 걷다가 발이 닿는 곳마다 상자와 보자기들이 걸리적거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보이는 방 안 풍경은 더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이 물건들을 다 버리면 나한테 뭐가 남을까? 이 생각 저 생각이 엉켜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웃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시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티아는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지나 논과 밭 사이의 흙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 옆에는 곡식을 보관하는 큰 창고와 잘 정돈된 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마티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차례가 되었을 때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옛 옷과 그릇과 아이들 장난감과 편지와 사진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버리자니 추억이 아까워 손이 안 가고 그대로 두자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걸 버리는 건 그때의 나를 버리는 것 같아서 못 버리겠고, 또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마티아의 고백을 들은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곡식 창고와 밭을 보았느냐? 마티아는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처님, 큰 창고와 넓은 밭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끝없이 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언젠가는 새 곡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오래된 곡식과 새 곡식이 뒤섞이면 둘 다 상하기 쉽다. 마티아는 자신의 집 안 창고를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보자기와 상자로 가득 찬 그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금 저려왔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밭을 생각해 보아라. 해마다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빈틈없이 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처음에는 풍성해 보이겠지만 어느 날부터는 땅의 기운이 빠져 메말라 버릴 것이다. 씨앗도 상하고 흙도 상하는 것이다. 마티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물건도 마음도 이와 같다. 무엇이든 다 붙잡아 두려 하면 옛것과 새것이 서로 숨쉬지 못한다. 남겨둘 것과 내보낼 것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창고도 상하고 밭도 상한다. 마티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나보내야 하겠습니까? 모두 제 삶의 한때였는데 어느 것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물건들을 가만히 바라보아라. 그 물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와 함께 숨쉬고 있느냐를 물어보아라. 지금의 삶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과거의 그림자만을 붙들게 하는가 물어보아라. 지금의 그대와 함께 숨 쉬어줄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사히 떠나보내도 좋다. 물건을 떠나보내는 것은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추억이 머물 방식을 바꾸어 주는 일이다. 마음속에서 기억으로 남길 것을 정하고 손에서는 내려놓아야 새 바람이 드나든다. 마티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 저는 물건을 버리면 그때의 나를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가 과거의 자신을 진심으로 안아줄수록 굳이 모든 물건을 품고 있을 필요는 줄어든다. 과거의 그대를 존중한다면 지금의 그대와 함께 걸을 짐을 가볍게 해줄 수도 있다. 해는 이미 숲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빈터에는 부드러운 저녁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티아는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곡식 창고와 밭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창고와 밭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여전히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티아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끌어와 등잔불 아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도 나와 함께 숨쉬고 있니? 아니면 이제 마음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옛날이니? 그녀는 사진 몇 장과 편지 몇 통을 따로 빼두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가끔 꺼내보고 싶은 마음의 씨앗이구나. 나머지 것들 앞에서는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때의 나를 잘 견뎌주어서 고맙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나 다른 삶을 찾아가도 괜찮다. 그날 밤 마티아의 집안은 여전히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닥 한쪽이 조금 넓어졌고 등잔불이 비추는 자리가 조금 더 환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가슴 안에 작은 숨쉴 공간이 생긴 듯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집안과 마음속에도 버리지 못한 물건과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모두를 한 번에 비우려 하기보다 지금의 나와 함께 숨 쉬어줄 것만 천천히 남기고 나머지는 감사히 떠나보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정리가 쌓여 어느 저녁에는 당신의 방과 마음에도 조금 더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떠날 준비도 해야 하나 하는 저녁.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 작은 언덕 마을의 늦은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사란이라는 이름의 노년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란이는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떠나고 남은 것은 늙어가는 뭔가 오래된 집뿐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사란이의 무릎은 자주 시큰거렸고 숨도 예전만큼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형제들의 장례 소식도 해마다 한둘씩 들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어보면 마음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옛날에 쓰던 약봉지와 오래된 증서들. 자식들이 주고 간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롱 안에는 더 이상 입지 않는 옷과 쓰지 않는 이불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란이는 장롱 문을 열어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 집을 떠날 텐데. 그때 이 서랍과 장롱 안을 누가 열어보게 될까? 내가 남긴 이 뒤섞인 물건들 앞에서 무슨 마음이 들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길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사란이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사란이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시며 사람들의 괴로움을 들어주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사란이는 작은 보자기를 둘러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자 마을 어귀에 큰 수레와 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 한 제자가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짐을 이리저리 옮겨보다가 결국 절반쯤을 내려놓았습니다. 집 안도 한번 훑어보고는 바닥을 쓸고 등잔을 정리한 뒤에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란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떠나기 전에 집을 저렇게 정돈하는구나. 쑥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부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사란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이 떨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란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와 형제들도 하나둘 먼저 떠나고 있습니다. 괜히 서랍과 장롱을 보다 보면 문득 언젠가 나도 이 집을 떠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이 서늘해지고 무서워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길한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사란이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에서 보았던 방향을 천천히 가리키셨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사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처님 짐을 줄이고 집안을 정돈하던 제자를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 짐을 가볍게 하고 집을 단정히 정리한 뒤에야 발걸음을 떼곤 한다. 긴 여행에 나서면서 집 안 구석구석을 한번 쓸어보는 일을 불길하다고 여기느냐. 그것은 그동안 머물게 해준 집에 대한 마지막 인사이기도 하다. 사란이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다. 언젠가 모두 이 몸과 집을 떠나 더 먼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재앙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은 날들을 더 또렷하게 아끼게 만드는 공부가 될 수 있다.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오늘의 방과 서랍과 마음 한 구석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일이다. 사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대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서랍 하나만 열어보아라.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려 하지 말고 한 칸 한수만 저녁씩 마주하여라. 그 서랍 안의 물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너는 내가 떠난 뒤 이 집을 열어볼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냐? 그 물음에 선명한 대답이 떠오르는 것만 남겨두어라.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유언은 글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대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볍게 하는지 그 선택이 곧 조용한 유언이 된다. 미루기만 하며 두려움에 떠는 것은 삶을 피하는 일이고, 조금씩 정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는 것은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다. 사란이는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등을 기대고 앉아 한동안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작은 서랍 하나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떠난 뒤 이 집을 마주할 사람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싶니? 사란이는 오래된 종이 몇 장과 이미 쓰임을 다한 물건들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버리기보다 감사의 말을 건네고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여전히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지만 사란이의 마음에는 조금 다른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젠가 떠날 것을 알기에 오늘의 방과 서랍과 마음 한 구석을 정돈하는 일이 불길한 예고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삶을 돌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살며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언젠가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스치며 마음이 서늘해지셨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내가 정리해 줄 수 있는 서랍 하나, 마음 한 칸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정리가 언젠가 긴 여행길에 오르기 전 당신의 발걸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몽땅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지칠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의 늦은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누라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누라는 젊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부탁이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고 이웃이 도움을 청하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누라를 찾는 발걸음과 부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친척이 찾아와 집안 걱정을 털어놓고 갔습니다. 낮에는 이웃이 논의를 도와달라며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해가 지면 또 다른 이웃이 와서 자식 걱정을 밤늦도록 쏟아놓고 갔습니다. 어느 저녁 아누라는 집안일을 마치고 마루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그날도 누구의 이야기와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간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던 아누라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다 끊어버리고 혼자 살고 싶다. 생각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숲속에서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상상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마음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모두 끊어버리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뒤에 찾아올 고요가 과연 견딜만 할까? 아누라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까지 붙들고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과 섞여 있자니 숨이 막히고 모두 끊자니 가슴이 시릴 것 같다. 그 마음이 얽혀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누라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숲으로 향하는 길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길 한쪽은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다른 한쪽은 햇빛이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누라는 그 길을 걸으며 문득 자신을 스쳤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쑥 가장자리 빈터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 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자 아누라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친 사람입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부탁과 이야기 속에서 하루를 다 쓰고 나면 제 마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끊어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가도 막상 완전히 끊어버리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붙들고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아누라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내 숲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리키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숲길에 나무 그늘을 보았느냐? 아누라는 방금 전 풍경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은 짙은 그늘이었고 다른 쪽은 햇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 위에 그늘이 너무 짙어 한 걸음도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늘을 주는 나무를 모두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하겠느냐? 아누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길 가장자리로 조금 나와 빛이 드는 곳을 찾아 걸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늘이 지나치게 짙을 때 사람들은 나무를 모두 없애기보다 거리와 자리를 바꾼다.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에는 다시 그늘 쪽으로 한두 걸음 물러선다. 이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길 가장자리로 나가기도 하면서 햇빛과 그늘의 비율을 조절한다. 부처님의 시선이 다시 아누라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와 같다. 숨이 막힌다고 해서 나무를 뿌리째 뽑듯 관계를 몽땅 끊어버릴 필요는 없다. 그대에게 너무 짙은 그늘이 되는 사람들과는 시간을 줄이고 거리를 조금 넓히면 된다. 지치게 만드는 이야기는 덜 듣고 잠시 머물 자리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누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는 마음이 아니다. 그대와 그 사람 사이의 거리와 시간과 기대를 다듬는 일이다. 너무 가까이 붙어 서서 서로의 숨을 막고 있다면 한두 걸음 물러서도 좋다. 늘 즉시 달려가 주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때로는 거절하는 말을 배우는 것도 손질의 일부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길 위에 나무 그늘이 모두 사라진다면 한낮의 열기를 피할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가 너무 빽빽하면 하늘을 보는 기쁨을 잃게 된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모두 끊어버리면 몸은 가벼울지 몰라도 마음은 메마른 길을 홀로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부름에 다 응답하며 살면 자기 마음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 아누라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닿았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몽땅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숨 쉴 틈을 만드는 조정이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자신을 위해 남겨둘 시간과 힘을 먼저 정해두어라. 그 남은 힘 안에서만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마음속 경계를 세워도 좋다. 그것이 차갑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함께 걷기 위한 돌다리를 고치는 일임을 기억하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누라는 숲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그늘로 들어가고 언제 햇빛 쪽으로 나오는지 자신의 발걸음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집 문 앞에 서자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을 모두 버리는 대신 한두 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워보자. 내 마음이 쉴 자리 하나쯤은 지켜주자. 그날 밤에도 누군가는 아누라를 찾아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누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의 얼굴에는 잠깐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곧 이해하는 눈빛이 비쳤습니다. 아누라는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관계를 몽땅 끊어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빈자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외로움만이 아니라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구의 부탁과 기대에 지쳐 모두 끊어버리고 싶었던 밤이 있었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거리와 시간과 기대를 다듬는 일임을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누구와도 섞이지 않은 나만의 숨 한 번을 길게 쉬어보시고 그 숨을 지키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들판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데바사라라는 이름의 노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데바사라는 젊은 시절부터 땀 흘려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집 안에는 평생 모은 그릇과 도구와 옷가지와 문서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바사라는 홀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 집을 떠나겠지. 그러면 내가 쌓아온 것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남겨질까? 돈과 물건은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다 해도 내가 살아온 마음의 길은 어떻게 전해야 할까? 내가 남겨준 것이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날 밤 데바사라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워 창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지키느냐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디 내가 남기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작은 등잔이 되었으면 좋겠다. 며칠 뒤 데바사라는 사위성 근처 숲가에 머무르신 부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흙길을 걸어 숲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들판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길가에는 기름 등잔을 파는 수레가 보였습니다. 숲 가장자리의 빈터에는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흩어지고 데바사라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를 맞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모으고 쌓아온 것이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물건과 곡식과 돈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 마음을 붙잡는 것은 돈과 물건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마음의 방향입니다. 제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생각과 말투와 습관과 기도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제가 남겨준 것이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데바사라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떨어지는 빛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등잔을 파는 수레를 보지 않았느냐. 데바사라는 방금 전 길가의 수레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마다 다른 모양의 등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잔 하나가 먼저 켜질 때를 생각해 보아라. 그 등잔에서 다른 등잔으로 불을 옮길 때 첫 번째 등잔은 어떻게 되느냐. 불이 나누어졌다고 해서 처음 등잔의 불빛이 사라지느냐. 데바사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불은 나누어지지만 첫 등잔의 불도 여전히 타오릅니다. 그렇다. 불은 옮겨진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밝힐 곳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사람이 남기는 말과 습관과 기도도 이와 같다. 그대가 평생 붙들고 지켜온 마음의 길이 있다면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대 안의 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데바사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말투와 습관들 속에 좋은 것도 있지만 서툴고 모난 부분도 많다고 느낍니다. 혹시 그런 것들까지 그대로 물려줄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남긴 것들이 아이들을 무겁게 묶지는 않을까요? 부처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등잔의 불이 집 안을 비출 수도 있고 천장을 그을릴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라. 같은 불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방의 공기가 달라진다. 그대가 지금부터 할 일은 무엇을 얼마만큼 물려줄지 가만히 살피는 일이다. 돈과 물건의 마음을 다 쏟기보다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를 골라라. 그리고 그 마음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자주 켜보아라. 부처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일 것이다. 어려울 때에도 남을 미워하기보다 한 번 더 숨을 고르려 했다는 마음. 실수했을 때에도 도망치기보다 천천히 다시 일어서려 했다는 발걸음. 힘들 때 적은 것에도 감사하려 애쓴 눈길. 이런 마음들은 글로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등잔의 불처럼 곁에 있는 이들의 가슴에 옮겨 붙는다. 그대가 오늘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한 걸음 내딛는지가 곧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조용한 유산이다. 데바사라는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서툴렀지만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 애썼던 몇 가지 마음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몇 번이고 숨을 고르고 말을 삼켰던 저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얼굴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무엇을 남겨주겠다고 마음먹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마음 하나를 먼저 스스로 알아보아라. 그리고 그 마음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눈빛과 말과 손길로 보여주어라.
그 마음을 본 아이들은 언젠가 자기 등잔에 불을 옮겨 담듯 그 마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어갈 것이다. 해는 서서히 저물어 숲에는 부드러운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바사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오늘 저녁 한 번만이라도 그 마음을 아이들의 눈앞에서 조용히 밝혀보자. 집에 도착한 대바사라는 오래 쓰던 등잔 하나를 가져와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다녀간 흔적이 남은 작은 그릇을 하나 꺼내어 그 옆에 두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빌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싶은 이 마음이 언젠가 너의 등잔에도 조용히 옮겨지기를 바란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내가 쌓아온 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겨야 할지 막막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돈과 물건을 어떻게 나눌지에 앞서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마음 하나가 무엇인지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내 말과 눈빛과 손길 속에 그 마음을 한 번만 더 밝혀본다면 그 작은 불빛은 이미 누군가의 가슴으로 조용히 옮겨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집 안 풍경이 아직도 젊은 시절에 멈춰 있는 것 같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들판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흙냄새를 품고 불어오고 집집마다 작은 등잔이 하나씩 깜빡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말라티라는 이름의 노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라티는 58이었고 젊은 날부터 손을 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곡식을 털고 물을 길며 아이들을 키웠고 장터에 천을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해가 기울던 어느 날 말라티는 방 안구석의 나무 갯짝을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갯짝을 여는 순간 오래된 천에서 연기와 햇볕이 뒤섞인 냄새가 아주 약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겉옷과 어깨천과 허리띠가 가지런히 겹쳐져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던 날 입던 단정한 옷도 있었고 불 앞에서 솥을 보던 때 두르던 앞치마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을 때 두르던 낡은 천은 가장 아래에서 조용히 눌려 있었습니다. 젊은 날 마음이 들떠 사두고 한 번도 제대로 입지 못한 옷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말라티는 손끝으로 천의 결을 만지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옷들을 내려놓으면 그 시절의 나까지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의 나는 이미 그때와 다르고 이 옷들은 더 이상 내 몸에도 맞지 않아. 말라티는 옷 하나를 가슴에 대어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깨는 어딘가 조여 보였고 허리끈은 지나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옷이 품고 있는 시간들이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한때는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어머니였으며 누구의 장터 사람이었습니다. 말라티는 갯짝을 다시 덮고도 한동안 방 안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말라티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운 채로 지붕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을 흘려보냈습니다. 내가 이 옷을 붙잡고 있는 건 추억 때문일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 내가 벗어야 할 때를 놓치면 내 안의 새 계절도 늦어지는 걸까? 옷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말라티는 이불 끝을 가만히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위성 근처 숲가에 머무르시는 부처님이 떠올랐습니다. 말라티는 이른 아침 물동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숲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는 마른 풀잎이 바람에 굴러가고 나무들은 햇빛을 받아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숲 가장자리의 빈터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말라티는 부처님 앞으로 조심스레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라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자꾸 갯짝 같은 곳에 걸려 있습니다. 젊은 날의 겉옷과 아이를 키우던 때의 앞치마와 한 번도 못 입은 옷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시절의 제가 사라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미 달라졌고 그 옷들은 제 몸에도 마음에도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라티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나무를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저 나무를 보느냐? 말라티가 고개를 들자 나뭇가지 끝의 얇은 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나무는 계절마다 잎을 갈아입는다. 낡은 잎이 떨어져야 새 잎이 돋을 자리가 생긴다. 만약 나무가 지난 잎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새 잎은 어디에 앉겠느냐. 말라티는 그 말이 자기 가슴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잎이 떨어지는 건 슬픕니다. 떨어지는 잎은 지난 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덧붙이셨습니다.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의 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무는 지나간 잎의 그늘을 기억하고도 새 잎으로 다시 숨을 쉰다. 그대가 내려놓는 것은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그대에게 맞는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말라티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옷들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린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제자리를 옮긴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 옷이 지켜준 자리에 고맙게 인사하고 이제는 다른 숨을 입어라. 그대가 지금의 몸과 마음에 맞는 옷을 입을 때 그대의 하루도 새 잎처럼 맑아질 것이다. 말라티는 숲을 나서는 길의 발끝에 흙을 느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먼저 궤짝을 다시 열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를 대표하는 옷 한 벌을 고르고 그 옷에게 조용히 인사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라티는 등잔을 켜고 궤짝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불 앞에서 입던 앞치마를 두 손으로 펴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하루를 건넜다. 말라티는 그 앞치마를 가지런히 접어 집안의 낮은 선반에 따로 놓았습니다. 아이를 업을 때 두르던 천은 더 단정히 접어 손주가 오면 덮어줄 포근한 천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나가던 단정한 옷은 바느질을 조금 풀어 지금의 몸에 맞게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도 입지 못한 새 옷은 깨끗이 털어 이웃의 어린 딸에게 건네기로 했습니다. 말라티는 문 밖으로 나와 마당에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에 낡은 잎 하나가 조용히 떨어져 흙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말라티는 그 잎을 손바닥에 잠시 올려두었다가 흙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내 안에도 새 잎이 돋을 자리를 만들자. 말라티는 등잔불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몸으로 오늘의 하루를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집안의 풍경이 오래전 계절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버린다는 생각보다 지금의 나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생각으로 숨을 한번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새 잎이 앉을 작은 자리가 조용히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림과 기록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할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강가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물은 어둠을 품고 천천히 흐르고 모래톱 위로 바람이 낮게 지나갔습니다. 그 마을에는 자야세나라는 이름의 노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야세나는 예순이었고 젊은 날부터 장터를 오가며 물건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물건을 다루는 손만큼이나 지나간 나를 붙잡는 손도 부지런했습니다. 방 한쪽 궤짝에는 야자잎에 적은 기록 묶음과 편지 꾸러미와 작은 그림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긴 낙서도 있었고 먼 길을 떠난 벗의 글도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자야세나는 등잔을 켜고 그 궤짝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오래된 흙가루가 아주 얇게 일어났습니다. 묶음마다 매듭이 달라 손끝에 닿는 감촉도 달랐습니다. 기록을 눌러두던 작은 돌무게들이 위에 가지런히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나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글자 사이로 그때의 숨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야세나는 한 장을 더 넘기고 또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정리하려고 열었는데 시간만 흘러가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읽다 멈춘 자리에서 문득 겁이 났습니다. 내가 이걸 덮어두면 그때의 나는 정말 사라질까? 그렇다고 평생 끌어안고 살기에는 내 품이 너무 좁아졌어. 자야세나는 끈을 다시 묶으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궤짝을 덮고도 한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기록들도 함께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자야세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강물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억을 놓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지난 계절이 자꾸 돌아오는 건 내가 붙잡아서일까? 흘러가야 할 것까지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자야세나는 강가 숲에 머무르시던 부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새벽에 물동이를 옮기던 이웃을 지나 흙길을 따라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물은 아침빛을 받아 은빛으로 번졌고 강바닥의 돌들이 맑게 보였습니다. 숲 가장자리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자야세나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야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궤짝 안에는 기록과 편지와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열어보면 그때의 얼굴들이 살아나는데 보고 나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정리를 하려 해도 시간만 가고 손이 멈춥니다. 놓아버리면 그때의 제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끌어안고 살자니 숨이 막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야세나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강바닥이 왜 맑을 때와 탁할 때가 다른지 아느냐. 자야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래톱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며 이르셨습니다. 비가 적당히 오면 강물은 흐르고 돌은 제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강바닥에 돌을 끝없이 쌓아 올리면 물길은 막힌다. 물은 더디게 흐르고 탁해지고 냄새도 달라진다. 부처님께서 손에 작은 돌 몇 개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계절마다 주워온 돌을 모두 품에 안고 강을 건너려 하면 그대의 발이 무거워진다. 그 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돌 하나를 강물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물결이 작게 번졌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자야세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돌들이 소중합니다. 그 돌을 놓으면 그때의 내가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이르셨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그때의 그대가 아니라 지금의 흐름이 막히는 집착이다. 돌 몇 개는 남겨도 좋다. 다시 꺼내보고 싶은 돌 몇 개만 손에 쥐어라. 나머지는 강물에게 돌려보내도 좋다. 강물은 잊지 않고 흘러간다. 그대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자야세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강물 위로 햇빛이 부서지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야세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모든 것을 남기려 하지 말자. 다시 꺼내보고 싶은 몇 개만 남기자. 나머지는 강물에 돌려보내자. 그날 저녁 자야세나는 등잔을 켜고 궤짝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끈을 하나씩 풀며 다시 읽고 싶은 글 몇 장만 따로 모았습니다. 아이들의 첫 낙서 한 장과 떠난 벗의 짧은 편지 한 장과 아내의 손글씨 한 장을 골랐습니다. 그는 그 세 장을 얇은 천에 싸고 붉은 실로 조용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묶음들 위에 올려두었던 작은 돌무게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자야세나는 그 돌무게들을 바구니에 담아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밤강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물길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야세나는 돌을 하나씩 물에 내려놓았습니다. 돌이 손을 떠나는 순간 물이 작게 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자야세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있는 일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일이야. 그는 빈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궤짝은 전보다 가벼워 보였고 방 안의 공기도 덜 막힌 듯 했습니다. 자야세나는 궤짝을 조심히 닫고 손바닥을 가슴에 잠시 올려두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라고 하신 몇 가지만 오늘의 숨과 함께 지키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기록을 붙잡을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저녁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모두를 품으려 애쓰기보다 다시 꺼내보고 싶은 몇 가지만 조용히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오늘 밤 당신을 조금 가볍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과 약속은 많은데 내 하루에는 숨 쉴 틈이 없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들판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을이 논둑을 붉게 적시고 소들이 마른 숨을 길게 내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수딘나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딘나는 57이었고 젊은 날부터 남의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의 수레바퀴가 빠지면 달려가 들어 올렸고 물길이 막히면 먼저 삽을 들었습니다. 친척이 곡식을 나를 때도 그가 불렸고 마을에 일이 생길 때도 그가 불렸습니다. 수딘나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은 착한 마음에서 나왔지만 어느새 그의 하루를 가득 채우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딘나는 등잔을 켜고 야자잎에 적어둔 부탁 묶음을 꺼냈습니다. 끈으로 묶인 잎마다 누군가의 이름과 약속한 날이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웃의 논둑을 함께 다져야 했습니다. 모레는 친척의 집에 가서 곡식 자루를 옮겨야 했습니다. 사흘 뒤에는 숫가에서 법을 듣는 모임에 나가 맡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집의 우물기를 손봐야 했습니다. 수딘나는 잎을 넘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 하루에는 숨이 어디에 있지? 그는 바닥에 앉은 채 어깨를 문질렀습니다.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등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딘 나는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은데. 하지만 내가 비우면 누가 채우지. 그날 밤 수딘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결에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또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았습니다. 수딘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쉬면 죄가 되는 걸까? 내가 비우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 며칠 뒤 수딘 나는 숲가에 머무르시는 부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침 일을 서둘러 마치고 흙길을 따라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길가의 밭에는 씨를 뿌린 곳도 있었고 아직 매늘긴 곳도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수딘 나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딘 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게는 해야 할 일과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 일도 있고 친척 일도 있고 이웃의 부탁도 끝이 없습니다. 저도 쉬고 싶은데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몸은 지치는데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멈추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딘 나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까운 밭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밭에 해마다 씨를 가득 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흙을 한 줌 쥐어 보이시며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밭은 쉬지 못하면 기운이 빠진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어느 날은 싹이 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손바닥에 흙을 천천히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비워두고 바람과 비에게 맡기면 땅은 다시 숨을 쉰다. 그때 다시 심으면 땅은 제 힘을 돌려준다. 수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비우면 사람들은 저를 나쁘게 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딘 나를 바라보시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비우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과 몸이라는 밭을 살려두는 책임이다. 모든 씨앗을 받아 쥐면 그대의 밭은 결국 타버린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밭의 한 모퉁이는 비워두어라. 그 빈자리가 그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든다. 그 말이 수딘 나의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늘 버티는 쪽으로만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쉬지 못하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쉬어도 된다는 말이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비우는 일이 도망이 아니라 다시 숨을 찾는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딘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제 밭에 작은 빈자리를 남겨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딘 나는 밭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밭에 한 모퉁이를 떠올렸습니다. 늘 씨를 빽빽이 심어두어야 마음이 놓이던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딘 나는 등잔을 켜고 야자이 부탁 묶음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약속 하나 옆에 작은 표시를 남겼습니다. 내일 저녁만은 비워두자. 수딘 나는 이웃에게 전할 말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내일은 제 밭을 쉬게 하겠습니다. 다른 날에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 말이 차갑지 않도록 숨을 고르고 다시 고쳤습니다. 부디 서운해하지 않기를. 부디 미워하지 않기를. 다음 날 수딘 나는 해가 기울 무렵 밭에 한 모퉁이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흙을 고르게 다진 뒤 손바닥으로 조용히 눌러주기만 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매는 위에 부드러운 결을 남겼습니다. 수딘 나는 그 자리 앞에 잠시 서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이 빈자리가 나를 살린다. 이 빈자리가 내 마음의 밭을 다시 숨쉬게 한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정말로 도울 수 있는 힘을 다시 돌려준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해야 할 일과 약속이 겹쳐 하루에 숨 쉴 틈이 없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오늘은 모든 부탁을 다 품기보다 마음과 몸의 밭에 작은 빈자리를 하나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빈자리가 게으름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는 쓰지 않지만 버리자니 미안한 물건들을 바라보는 저녁.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들판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마당의 먼지를 가라앉히고 집 안등잔불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그 마을에는 안우자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장터를 오가며 꾸준히 일해 왔습니다. 그는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에도 손때와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안우자는 방 한쪽의 큰 나무장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깨지지 않았지만 더는 쓰지 않는 접시들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누군가 건네준 작은 그릇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선물 꾸러미도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 하나는 다리가 흔들렸지만 여전히 방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안우자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이걸 내보내면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이 되는 걸까? 이 물건도 나를 오래 도와줬는데. 안우자는 손바닥으로 접시의 가장자리를 한번 쓸어 보았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감촉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물건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나는 이상한 걸까? 그런데 집이 점점 좁아지는 걸 보고 있자니 답답해. 안우자는 나무장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닫아도 답답했고 열어도 답답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물건들이 만든 길을 조심히 걸었습니다. 발끝이 자꾸 무엇인가에 닿았습니다. 그때마다 안우자는 숨을 짧게 삼켰습니다. 내가 비워야 하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먼저 사과부터 한다. 그날 밤 안우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운 채로 등잔불이 천장에 비치는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물건들이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우자는 이불 끝을 잡았다가 풀었습니다. 내가 놓아도 되는 걸까? 놓는 순간 내 마음도 같이 비어버리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안우자는 숲가에 머무르시는 부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 물을 길어놓고 흙길을 따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빈 그릇을 든 아이들도 지나갔습니다. 숲 가장자리의 빈터에는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안우자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물건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깨지지 않았지만 쓰지 않는 접시가 있고 오래된 나무장이 있고 선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쓸 것 같지 않은데도 버리자니 미안합니다. 물건한테까지 미안해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두렵습니다. 그래도 집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안우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곁에 놓인 빈 그릇을 손에 드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이 그릇이 오직 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안우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그릇은 보통 한 집에서 오래 쓰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은 주인을 따라 다니지 않는다. 그릇은 쓰임을 따라 흐른다. 어느 집에서는 밥을 담고 어느 집에서는 국을 담는다. 어느 날은 아이의 손에 들리고 또 어느 날은 노인의 손에 들린다. 그릇이 주인을 바꾼다고 해서 그릇의 시간이 더러워지느냐? 안우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부처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릇을 내려놓으시며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물건도 그러하다. 그대의 손에서 닿은 물건이 다른 손에서 새 쓰임을 얻을 수 있다. 그대가 내보내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안우자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자꾸 앞섭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함은 그대가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나 미안함 때문에 그대의 집이 막히면 그대의 숨도 막힌다. 그대는 물건에게 빚을 갚듯이 다음 삶을 찾아 보내주면 된다. 한 그릇이 다른 집으로 가듯이 한 물건도 다른 손으로 가게 해도 좋다. 그대의 마음은 매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 안우자의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안우자는 물건을 붙잡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물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불안을 위해 물건을 붙잡고 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안우자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숨이 트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놓아도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우자는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그릇을 파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며 그릇들이 많은 손을 거쳤을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릇은 떠나도 그릇이 담았던 따뜻함은 남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안우자는 등잔을 켜고 나무장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접시를 하나씩 꺼내며 속으로 짧게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너는 여기서 충분히 애썼다. 안우자는 깨끗한 접시 몇 장을 천에 싸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의자는 고쳐 쓸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선물 꾸러미는 필요한 이웃에게 조심히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접시 하나는 아내와 함께 밥을 먹던 날을 떠올리며 따로 남겼습니다. 다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진한 감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우자는 나무장을 닫고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길이 조금 넓어져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닿는 자리도 조금 더 생겼습니다. 안우자는 작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버리는 일이 아니라 다음 삶을 보내는 일이야. 내 집이 비워질수록 내 마음도 숨을 쉬는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더는 쓰지 않지만 미안해서 놓지 못하는 물건 앞에 서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은 버린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물건의 다음 삶을 찾아 보내준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집과 마음의 작은 숨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좁아진 집에 사람을 초대하기 망설여질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골목에 먼지가 가라앉고 집 안의 등잔불이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라후라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부터 손을 멈추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일한 만큼 물건도 늘었고 물건이 늘수록 집은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방 한쪽에는 깨지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고 오래된 상자들이 벽을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돗자리와 어깨천, 고쳐 쓰려다 밀어둔 나무도구도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라후라는 집 안을 둘러볼 때마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불러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가도 망설임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런 집에 사람을 부르면 민망할 것 같아. 정리가 완벽하지 못한 걸 들키면 내 마음까지 들킬 것 같아. 하지만 평생 아무도 안 부르고 살려니 또 쓸쓸해. 라후라는 문턱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은 집 밖에서 부드럽게 지나가는데 집 안은 어쩐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라후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집이 이래서 내 인연도 문 밖에서만 머무는 걸까? 그날 밤 라후라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잔불을 보며 오래전 누군가와 웃던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집이 완벽히 깨끗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들어왔고 말은 오갔고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라후라는 이불을 가만히 당겼습니다. 나는 왜 지금은 더 두려워졌을까? 나이가 들수록 창피함도 같이 커지는 걸까? 며칠 뒤 라후라는 숲가에 머무르시는 부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장터 일을 마치고 해가 기울 무렵 숲길로 걸어갔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라후라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후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을 집에 부르기가 망설여집니다. 집도 낡았고 물건도 많고 정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런 집에 손님을 부르면 민망할 것 같아 자꾸만 멈춥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부르지 않고 살려니 마음이 더 쓸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후라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빈터에 바람이 스치는 곳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방 안에 자리가 하나도 없으면 무엇이 들어오겠느냐? 라후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앉지 못하고 바람도 머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사람도 들어오지 못한다. 틈이 없으면 바람도 드나들지 못한다. 방 안의 빈자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숨의 길이다. 그대가 완벽함을 만들려고 문을 닫아두면 그대의 마음도 함께 닫힌다. 한두 자리를 비워두어라. 그 자리에 사람도 앉고 바람도 앉는다. 그 말이 라후라의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라후라는 깨끗함과 따뜻함이 꼭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라후라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숨 쉴 자리는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위로처럼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후라는 문턱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방 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했습니다. 한 사람 앉을 자리 하나만 만들자. 내가 숨 쉴 자리 하나만 만들자. 그날 저녁 라후라는 등잔을 켜고 방 가운데 돗자리를 펴보았습니다. 돗자리 옆에 쌓여있던 상자 2개를 들고 벽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그릇 몇 개를 천에 싸서 나무장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낡은 도구들은 묶어 한쪽에 가지런히 세워두었습니다. 방 안에 작은 빈자리가 생기자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라후라는 문을 조금 더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벗이었습니다. 라후라는 입술을 달싹이며 연습했습니다. 우리 집이 넓지는 않다. 정리도 완벽하진 않다. 그래도 차 한 잔은 함께 마실 수 있다. 그 말이 부끄럽지 않게 느껴질 때까지 그는 숨을 고르고 또 고쳤습니다. 라후라는 마지막으로 빈자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손님을 위한 자리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기 마음이 앉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집을 보여주는 일이 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져 망설인 적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완벽한 정리보다 당신이 숨 쉴 자리와 손님 한 사람 앉을 자리만큼은 조용히 비워두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빈자리가 사랑과 바람이 함께 드나드는 따뜻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 문을 닫고 나오는 나를 떠올려 보는 밤.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강바람이 스치는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사란이라는 이름의 노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란이는 61였고 오랜 세월 가족을 돌보며 집을 지켜왔습니다. 그날 저녁 사란이는 등잔을 켜고 문턱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낡은 기둥과 낮은 지붕이 바람을 받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방 안에는 익숙한 그릇과 청과 바구니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란이는 그 익숙함이 문득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고 서늘하게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주 가벼운 생각 하나가 스치듯 지나가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몸이라는 집까지도 놓고 떠나게 되겠지. 사란이는 그 생각이 괜히 쓸쓸하고 서러워져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나오는 날이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떤 얼굴이었으면 좋을까? 사란이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완벽히 정돈된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때가 베어 있는 자리마다 그녀의 시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란이는 그 시간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잘 해낸 것도 있고 서툴렀던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사란이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다가도 생각이 길어졌습니다. 사란이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떠나는 날 이 집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내줄까? 내가 떠나는 날 나는 이 집을 어떤 마음으로 내려놓을까? 며칠 뒤 사란이는 숲가에 머무르시는 부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른 저녁 물동이를 내려놓고 흙길을 따라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숲 가장자리의 빈터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사란이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은 저녁이 오면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칩니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나는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괜히 서럽습니다. 더 나아가 몸이라는 집까지 놓게 될 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더 조용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겁도 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오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떤 얼굴이었으면 좋을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란이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람이 스치는 나뭇잎을 잠시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길을 걷다가 쉼터에서 하룻밤 묵어본 적이 있느냐? 사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길소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떠나는 방식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지. 어떤 이는 이불을 구겨둔 채 급히 나서고 어떤 이는 자리 한 번 고르고 나서지. 그 자리를 고른다고 해서 더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저 고마움이 남아 있을 뿐이다. 사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떠나는 생각만 하면 괜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사란이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떠남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대가 지금을 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부드럽게 다루게 된다. 그대는 이 집을 영원한 집이라 여기지 말고 한동안 머문 방이라 생각해 보아라. 몸도 그러하다. 그대가 할 일은 죽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자리를 한번 고르는 것이다. 등잔을 끌 때 마음도 함께 끄지 말고 마음은 고요히 남겨두어라. 사란이의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기가 두려워한 것이 끝 자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지막에 부끄러울까봐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그 두려움을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풀어주었습니다. 사란이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려 애쓰기보다 오늘 저녁을 조금 더 정직하게 마무리하자. 오늘의 방을 한번 고르고 오늘의 마음도 한번 고르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떠나는 날 어떤 얼굴이면 좋겠느냐. 그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밤 문을 닫기 전에 한 가지를 정돈해 보아라.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두어도 좋고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바꾸어도 좋다. 그 작은 정돈이 쌓이면 떠나는 날의 얼굴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된다. 사란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하늘의 어둠이 내려앉는 속도를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란이는 등잔을 켜고 방 안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릇 몇 개를 가지런히 포개어 놓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천을 접어 한쪽에 올려두었습니다. 문턱에 걸려있던 바구니를 들어 벽 쪽에 조용히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불을 한번 펴서 숨이 잘 통하게 해두었습니다. 사란이는 그 작은 정돈을 마치고 문 앞에 서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이 오늘도 나를 받아주었구나. 이 몸이 오늘도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사란이는 등잔불을 끄기 전에 마음속으로 짧게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오늘도 수고했다. 그녀는 문을 닫기 전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잠시 느꼈습니다. 바람은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란이는 그 흐름이 두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조용히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의 얼굴을 조금 덜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란이의 숨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문득 마지막을 떠올리며 쓸쓸해지는 저녁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멀리 있는 끝을 붙잡기보다 잠들기 전 자리 하나만 조용히 정돈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정돈이 당신의 오늘을 부드럽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